토크 시간인데 우리 강인재 변호사님 잠깐 나오셔서 판결문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이명기 변호사님 나오실래요? 이명기 변호사님 보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 나오셔서 간단하게 아까 내가 쭉 한번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번에 나를 무죄로 석방한 그 재판부 재판장 이제 뭐 누구라? 허선아. 허선아 재판장. 근데 그 주심도 여자고 재판장도 여자잖아요. 아니 난 여자들 우습게 봤거든. 저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또 뭐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정강훈 너는 뒤져라. 난 그럴 줄 알고 저 어떻게 하면 좋나. 여자들이 윤통성도 없어지고 난 죽었다 이러는데 그 여자들 다르대요 세상에. 그 허선아 재판장은 그 올해 변호사들이 뽑은 좋은 판사에도 들어가 있는 예, 재판장이고, 그 옆에 주심이 이제 말씀하신 또 여자 판사였는데, 그 재판 중에 그 우리 전문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외교 안보 지금 문재인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주사파 정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내 최강 장관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네네. 또 여기 와 계신 이충문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증인 나오셨잖아요. 네네. 또 이동호 교수님 네. 나오시고 또 이재호 장관. 장관 나오시고 네. 기자성 같은 증인들이 나오셔서 내가 연설한 말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주장에 대해서 뭐 더 강력하게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내 이 여자 재판장님, 그 주심 판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네. 이 재판부가 내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 판사님들이 네. 우리 재판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판사들이 시간이 워낙 없어서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도 모를 수가 있는데, 재판 내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들,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이충문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동맹을 파괴했다. 와서 이충문 박사님이 딱 증언하니까 한미동맹이 파괴 안 됐는데 왜 자꾸 파괴됐다고 정강훈 떠들어? 그렇죠. 그 우리 논리는 뭐냐면 파괴가 안 됐으면 왜 회복한다는 말을 왜 쓰냐고. 자꾸 언론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된다. 복원. 아니 안 파괴됐으면 왜 복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강 장관님 나오셔서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론인데 유엔 보고서에서 한번 슬쩍 지나간 내용인데 그것을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아주 신랄하게 내가 또 이렇게 또 역질문했잖아요. 최강 장관님한테 장관님 그 재판부 사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은 이거 특허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역질문하니까 네. 저 장관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특허라면 구라파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것은 써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못 박아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사용했다. 네.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를 보니까 눈이 이야. 그 다음에요. 네. 나를 그 수갑 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 있죠. 네. 5명. 5명이 나를 수갑 채워서 재판장에 넣어놓고 저 뒤에 내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래요. 이야,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네요. 우리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재판할 때 목사님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거 아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아냐?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안보 해체, 그 다음 뭐 또 뭐 원자력 발전 뭐 등등 이게 쫙 증언하니까 문재인 아마 간첩사상.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우리가 증언한 그 위대한 한 시대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 7가지 네.
그것을 지금 오재조 총장님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책으로 만들고. 네. 이거는 한 시대의 내용이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판사님들이 못 알아들어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판사님들이 재판 과정 중에서 표정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역질문하는 거, 그런 걸 봐서 느낌을 변호사님은 애초에 검사 공소 사실은 좀 기소가 안 됐어야 되고, 검사가 봤을 때 법리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으로도 말도 안 되는 영장 판사 만나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되는 것이고,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되지만, 정식으로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심리가 들어가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는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가 좀 여론의 압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직접 그렇지. 구속 안 하면 재판부를 아예 뭐 맞아. 박살을 낼 것처럼 온 권력들이 겁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압박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사법부답게 법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후보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정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 자유우파 세력을 계속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합당한 정치적 의견을 문재인이라는 공인을 향해서 했던 거다.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합당한 판단을 그러니까 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의 왕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간첩의 왕을 존경하면 당신도 간첩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나는 이제 깜빡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 2차 이번에 구속될 때,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뭐냐, 나를 딱 지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네. 정강훈 재구속시켜. 지가 뭔데 감히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지가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지가 판사냐고. 이거는요, 박근혜를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법농단이거든요. 네. 또 국정농단. 그거에 따지면 문재인이 이번에 나한테 한 말은요, 저건 사형이야, 사형. 맞습니다. 네. 대통령 끝나기만 하면 너 죽어, 나한테. 명백한 탄핵 사유죠. 하면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국민을 향하여 딱 지목하여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 네가 이미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처럼 독재가 다 된 줄 알아? 김정은이가 지 그 고모부를 말이야, 장성택을 말이야, 처벌해, 처벌하니까 그걸 보고 재미가 붙었어? 너도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맞습니다.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자식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어디 선지자를 향하여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판결문 실제 키워드는 뭐였었습니까? 제일 핵심 것은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민주국가인 그렇지. 대한민국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렇지.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이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공인을 향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간첩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완전히 헌법재판처럼. 나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 설령 국민이 저는 내가 무리한 비판을 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그잖아요. 네. 그 간첩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목사님께서 워낙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개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시정국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 제시를 다 보고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정치인은 또 특히 대통령임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 사상에 대한 검증과 자신들이 검토한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이지 뭐 북한. 북한과 다를 바 없죠. 예, 그렇잖아요. 독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문 하나가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를 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자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이 정치 권력이 미쳐 날뛰는 데 대해서 사법 권력이 완전히 단죄한 딱 제동을 건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표현은 세게 하지만은 항상 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면 대통령님 내 하는 말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든지 어디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명을 해야죠. 그렇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그렇게 연설한 것은 비서가 써준 걸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항상 내가 연설 마지막에 그 말 하거든요. 네. 내가 주사파라고 하든지 뭐든 빨갱이라고 하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러면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국민들 앞에. 네, 국민 앞에 해명하든지 그렇지. 사과하든지. 나는 항상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안 한다면 뭐냐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저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고 어쨌든 변호하느라 큰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거의 막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요 변론을 다시 저 하셨어요. 재판부를 복귀해가지고 네. 대법원장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충우 박사님 또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재판부에 오셔서 증언을 저를 위해서 증언까지 해주셨는데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이고 저는 목회하는 일생에 또 우리 이 박사님 만난 것이 큰 저에게는 영광이고 감사고 축복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예. 박사님 재판장에 증언하러 그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재판부에. 제가 이제 뭐 한 5분, 10분 정도 증언은 몇 번을 해봤는데. 그래요? 아니,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문건 같은 거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바깥으로 막 돌리면은, 네. 이제 검사들이 이거는 잘못된 글들이다. 뭐, 잘못된 문서를 막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놓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당한 사람들, 검사 쪽에서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검사 쪽에 가서 이것은 잘못된 거고 뭐 무슨 이유로 잘못된 거다 했는데 변호사 쪽에서 나가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제가 이제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제 재판부에서 그 검사가 이제 걸었는데 우리 박사님이 학자로서 뭐 꼭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공정하게 봐서라도 과거에 우리 한미동맹의 그 온도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 온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동맹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뭐 미국하고 지금 다 잘 지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맹이라는 것은 일단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 겉모양으로 뭐 같이 친구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맹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적이 같냐 적. 그래서 한미동맹은 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적과 미국이 생각하는 적이 같아서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동맹 맺지 않습니다. 친구가 왜 같이 싸움할 일 없어요. 너 혼자 싸워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적이 같으면은 그래서 1953년에 적은 미국이 봤을 땐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이고 우리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중국을 적으로 생각합니까? 참. 그런데 미국은 북한하고 중국이 적이란 말이지. 그렇지.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겉으로 뭐 다 이렇게 뭐 멋있게 그거 해봤자 그건 헛거고 속으로 마음이.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북한을 적으로 치지 않고
중국을 적으로 치지 않고 근데 미국은 북한이 아직도 골치 아픈 적이고 중국도 적이다. 그럼 동맹이 깨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초기에 문재인이가 설마 그래도 자기는 직접 말 안 하고 특보를 시켜가지고 문정인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문정인. 그렇죠. 문정인 이름 가운데 한 개만 다른데 연세대학교 교수였나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연대 교수. 문정인을 시켜서 집권 초기에 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했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냐? 그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거든요. 가서 뭐냐?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미국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죠. 떠들었잖아요. 예. 떠들고 돌아오니까 영종도 공항에서 기자들이 그 한 말이 뭔 말이야 뭐 말이냐고 막 책임을 물으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학문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후에 또 다시 또 딴소리하고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럼 문재인이가 그걸 말아야죠. 다 잘라버려야죠. 바로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 말에 동의를 안 한다면 특보에서 해임시키고 너 나가. 어디라고 감히 한미동맹에서 그런 말을 해.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람 자문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근래에 내가 깜빵에서 봤는데 신문에서요.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 있잖아요. 한국에 파송한 미국의 준비 대사. 도라이 같은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어? 70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워싱턴 전가가 바짝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네.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소홀히 한다 그랬는데 네. 그 원인 제공이 한국 쪽에 다 있는 겁니다. 맞아요. 글쎄 다요. 그 미국은 중요하다 그러고 매일 같이 지내자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런 얘기를 쉬지 않고 해야 되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그렇죠. 트럼프가 뭐 많이 내라 하기 전에 처음에 협상에서 미국이 처음에 처음에 협상에서 2조 5천 매년 1조씩 내던 거를 네. 1조 5천억으로 올려달라. 그럼 1조 5천억만 그때 바로 냈으면 5년 동안은 그때 1조 5천억으로 정해졌으면은 네. 앞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 내면 됩니다. 그렇지. 5년 후에 다시 하는데 그렇지. 죽어도 못 주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네. 오케이 그러면 1조 내고 그 대신에 매년마다 협상을 하자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럼 미국이 이번에 나 화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제는 미국이 얼마 달라고 5조 내놔 5조.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는 외교안보팀이나 문재인이가 그 계산을 못 하겠냐는 거야. 1조 5천억 줘버리면 5년 동안 또 편안한데 근데 왜 그때 안 주고 계속 하냐. 미군 스스로 나가라고. 그 이제 짜증나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모르고 있냐면 다 알지. 그런다고 미국이 나가겠어? 미국이 나가겠냐고. 이런 발광을 떨어놓고 아니 정광훈 목사가 한미동맹 파괴한 놈이라고 했더니 나를 깜빵에 집어넣어? 봐요. 최고의 학자 외교 최고의 우리 박사님이 와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증언하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여기 그 판사님이 물어보시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당신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꾸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는 뭐 그냥 그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그 변호사님들이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 감동받은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학생을 가리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설득을 하려고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재판부에 글로서 편지로 내가 썼을 때는요 이렇게 썼어요. 전부 이충문 박사님이 한 말을 내가 한 거라고 다 떠밀어 버렸어.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요. 그 바이든 체제에서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깨질 것 같습니까? 더 힘해질 것 같습니까? 바이든 체제로 이거 바이든 체제로 이제 간다는 것은 그냥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한미동맹이 좋냐 나쁘냐의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미국은 한국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에서 미국한테 대드는 나라는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세질 땐 일본이 대들고 중국이 세질 땐 중국이 대드는데 그거를 그대로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일본이 세져도 걱정 없고 중국이 세져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건 운명적이죠. 미국이 한반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매일 뭐 맞짱 뜨자고 그러고 난 중국이 더 좋다고 그러고 일본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거기서 자꾸 말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한국 동맹이, 우리는 왜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 중국의 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왜?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친구니까. 맞아요. 그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미국도 한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이 커져도 중국이 커져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서로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예배 참여한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그때 법정에 나오셨을 때 우리 이 박사님한테 제가 평소에 늘 물었던 말인데, 이제 재판부 들으라고 질문하기를, 경제는 안보는 미국 붙잡고 살고 한국은 경제는 중국 잡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박사님께 유도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열받아서 그 질문을 했냐면, 감방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젊은 그 토론자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 KBS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안보는 미국 잡고 살아야 되고 경제는 중국 잡고 산다고. 아니, 세상에 텔레비에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그때 평소에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결국 미국은 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간 제품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 걸 사가는 것은 사실 농산물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은 걔들이 우리한테 팔고 우리한테 사가는 것은 거의 다 하이테크 산업인데 그게 전부 미국 거란 말이에요, 우리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팔아서 버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잡고 우리는 경제는 살아야 된다 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열받아가지고 미국의 기술로 중간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파는 것들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당장 대한민국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거 이제 국제정책 기초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친중론자들이 이제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거 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세미나를 제가 갔었는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우리 여기 교수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가 100이라면은, 중국에 100을 수출하면은, 미국에다가는 40을 수출한다. 그 당시에 거의 통계적으로 맞았습니다. 미국에는 40을 팔고 중국에는 100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다고 당신네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네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에 파는 100 중에서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 우리가 중국에다 100을 팔았는데 그 중에 70 내지 80이 미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완제품을 만들어 팔면은 미국 가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고 칩시다. 삼성이 다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아니라 부속품을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미국에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가 있는 삼성의 물건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 거예요. 미국으로 수출한 거가 아니라. 그래서 1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사주면 중국이 우리 걸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텔레비에서 내가 깜방에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내가 보니까 열받아가지고요, 내 물컵을 텔레비 때리라고 내가 깜방 안에서도 내가 이제 혈기가 덜 죽어가지고 아니 저 새끼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거는 말이죠. 그거 대학교에서 쓰면 그건 F 맞는 겁니다. 평화는 목적이에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하고 목적을 어떻게 동차원에다 놓고 어떤 게 더 좋냐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네.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왜 하느냐에 평화를 위하여라는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전쟁이라도 이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북한이 덤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밑에서 안 살려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날 TV보다 열받은 게 그래서 내가 재판부한테 들으라고 자꾸 박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젓가락 한 개라도 팔면 젓가락을 팔아도 15개를 파니까 이걸 젊은 애들이 떠드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젓가락을 사나요? 아니 사야 뭐 15개를 팔든지. 근데 그걸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마치 중국에다 우리는 물건 안 파면 죽는 줄 알고 젓가락 한 개도 팔고 떠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데이터의 오류입니다. 데이터의 오류. 젓가락은 중국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지. 맞죠.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말을 자꾸 만드는데 어쨌든 박사님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이번에 뭐 제접판을 도왔다기보다가 한 시대에 이 정치 국제학에 대한 이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큰 하나의 이제 선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도 지금 제가 10월 12일 날 뵙고 또 처음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는 토요일 날 국민대회를 위해서 총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3.1절 국민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시간이 급해서 오늘 장치를 못했는데 한국의 최고의 시설,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화면을 전체 여기 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합니다. 돈 엄청난 돈 거의 5, 6억 들어가지고 합니다. 이제 했는데 해서 이제는 마치 전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다 말을 하면 나한테 말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보셨죠? 방송에서 하는 거, 나오나서 좋아하는 거 봤죠? 그래서 또 이건 또 농담인데, 난 감방에 있으면서 나오나의 그 테스 형이란 그 노래가 하루에 한 번씩 나와요. 그 노래만 들으면 힘이 나가지고 말이야.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 내 집사람한테 편지 썼어요. 그 테스 형을 빼고 문재인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 노래를 만들으라고. 참,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예고운동하고 또 복음운동한 것이 큰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